회사 후드티랑 상품권이나 잘 써요. 그녀가 말했다. 콧소리가 잔뜩 섞인 거만한 목소리였다. 마치 보톡스가 덜 자리 잡아서 기본적인 공감 능력마저 마비된 사람처럼. 그때 나는 직감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미나, 그러니까 대표님의 그 잘난 낙하산 실험작이 전 직원 앞에서 나를 공개 처형하고 있었다. 경고도 심할서도 그 흔한 비공개 면담도 없었다. 분기별 타운홀 미팅 도중 새로운 맛의 프로틴 음료 출시와 3분기 예산 소진율 발표 사이에 끼어든 깜짝 쇼였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그녀가 직접 쓰지도 않았을 대본을 읽는 꼴을 지켜보았다. 이수진 팀장님은 우리 바이론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소를 띤 채 나를 난도질하려는 사람처럼 상냥하게 지적이었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와 변화하는 사내 문화 우선순위에 따라 아쉽게도 작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인턴들에게나 나눠주는 싸구려 웰컴 키트 박스에서 후드티 하나를 꺼냈다. 태그에는 내 이름이 유성 매직으로 휘갈겨져 있었다. 마치 분실물 센터에서 찾아온 물건처럼. 그 안에는 우리 동네에는 매장이 있지도 않은 샐러드 카페에 5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아, 그녀가 마치 깜빡했다는 듯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팀장님의 4분기 보너스는 업데이트된 K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업데이트된 KPI 기준이라니. 이보세요. 그 원래 KPI 기준을 만든 게 나거든요. 나는 46명의 직원이 슬로모션처럼 고개를 돌리는 것을 느꼈다. 영업팀 남자 직원들은 어색하게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고 인턴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했다. 유일하게 눈을 피하지 않은 건 CFO 재무이사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날 끌어들이지 마. 난 이미 요트 계약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었다. 인사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침착한 걱정 마세요, 고소 안 할게요 라는 미소였다. 나는 그 후드티를 마치 방사능 폐기물처럼 받아들었다. 까슬거리는 싸구려 폴리에스테르의 감촉이 느껴졌다. 추억을 주셔서 감사하네요.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노를 드러내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나는 프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하자.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90%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 같은 이야기꾼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며 이 위험한 폭로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저런 기업 광대들의 실체를 까발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아무튼 다시 미나의 그 유치한 모욕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문을 쾅 닫지 않고 걸어 나왔다. 이게 중요하다. 그들은 내가 폭발하길 원했다. 슬랙슬락에서 밈처럼 돌려볼 미친 여자 이야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아무런 얘기거리도 주지 않았다. 그저 또각거리는 내 구두굽 소리와 썩은 내를 덮으려 애쓰는 바닐라 방향제 냄새만 남겼을 뿐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게 하나 있다. 인사팀은 내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퇴직 합의서도 비밀 유지 서약 서재 확인도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한다는 서명도 없었다. 그저 오후 3시까지 이메일 계정이 비활성화될 거라는 명랑한 통보 메일 한 통뿐이었다. 그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다. 그 방에 있던 누군가는 이게 깨끗한 해고가 아니란 걸 알았다. 미나는 CCO 최고 문화 책임자라는 직함으로 회사에 기어들어 온 순간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 직함은 사실상 법인 카드를 맘대로 긁을 수 있는 전문 브런치 탐방러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내게 영향력이 있다는 걸 싫어했다. 내가 회사 초창기 멤버라는 걸 질투했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경멸했다. 내가 2분기 예산에서 이상한 점을 지적했을 때 예를 들어 웰니스 체험이라고 적힌 일 800만 원이 알고 보니 그녀의 제주도 호캉스 파티 비용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 인사팀은 나에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에 집중하라고만 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나는 임원들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유리벽 사무실을 지나쳤다. 누군가 또 다른 분기 실적 달성을 자축하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탕비실도 지났다. 프런트 데스크의 총무 매니저는 마치 내가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사람인 양동정 어린 미소를 보냈다. 건물 밖 판교 테크노밸리의 하늘은 얄광게도 파랗고 시원했으며 무심했다. 나는 차에 앉아 그 후드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후드티를 던져놓고 내 개인 노트북을 꺼냈다. 회사 와이파이에는 단 한 번도 연결한 적 없는 노트북이었다. 아주 특정하고 암호화된 파티션에 아주 특정한 파일 하나가 저장된 그 노트북 말이다. 파일 제목은 조항 12, 7비 발동이었다. 미나가 나를 해고했을지 몰라도 회사의 기술 스택을 쥐고 있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후드티 사건이 터지기 3주 전 쩐 냄새와 오래된 튀김 냄새가 섞인 여의도의 한 이자카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펴놓고 아슬아슬하게 잔을 채운 소주가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내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회사가 고용한 예스맨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내 변호사, 강 변호사였다. 42, 세상 냉소적이며 진주 목걸이를 마치 너클처럼 차고 다니는 그녀가 내 화면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수진 씨, 진짜 이래도 되겠어?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를 직원 취급했지만 난 오너처럼 일했어요. 이제 보험 하나는 들어놔야죠. 그 보험이란 건 우리 벤더 통합 계약서 깊숙한 곳, 거의 위장색을 띠고 숨어있는 라이선스 조항이었다. 다들 화려한 UX 업데이트와 새로운 영업 깔때기 연동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나는 6개월 동안 우리 백엔드의 스파게티 코드를 정리하고 회사의 운영 척추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문제는 그 척추가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서드파티 툴을 프랑켄슈타인처럼 기워다 쓰고 있었고 그건 마치 덕트 테이프로 땜질한 기술 버전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걸 내 개인 사업자 LLC를 통해 진행했다. 내 개인 사업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 아키텍처 및 플랫폼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벤더 장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청구서 내용이 아주 살짝 바뀌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라이선스 권한이 회사가 아닌 내 개인 사업자로 귀속된다는 작업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특히 미나는 더더욱 핵심 인력의 부당 해고 시 권리 회수에 관한 법률 용어를 읽지 않았다. 그건 미지근한 방귀처럼 회의실을 통과했다. 도장 찍히고 파일 철에 꽂히고 잊혔다. 그 조항은 단순하고도 우아했다. 회사가 정식 검토와 문서화된 사유 없이 나를 해고할 경우 연구 라이선스는 즉시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취소된다. 소송도 지저분한 중재도 필요 없다. 그냥 소등이다. 유치한가? 그럴지도. 합법적인가? 아, 물론이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눈에 띄는가? 절대 아니다. 미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웰니스 이니셔티브와 슬랙 이모티콘으로 사내 문화를 최적화하느라 너무 바빴으니까. 내가 계약을 확정하던 날 그녀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자신의 아침 감사 의식을 방송하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그녀의 가짜 왕국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디지털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나는 샌드박스 저장소에서 먼저 조항을 테스트했다. 외부 자문단을 통해 시뮬레이션도 돌렸다. 빨간 깃발 하나 뜨지 않았다. 모든 서명은 깨끗했고 심지어 과로에 시달리는 컴플라이언스 팀 준법 감시팀조차 신이 도우셨는지 그걸 그냥 또 하나의 벤더 항목인 양 라이선스 저장소에 등록해버렸다. 조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해하다고 착각한다. 그 조용한 사람들이 자신이 딛고 선 바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 후 나는 딱 한 부를 출력했다. 할머니의 유언장, 내 차 문서와 함께 개인 금고에 넣어두었다.
디지털 버전은 AES 256으로 암호화해서 두 곳에 백업했다. 하나는 아이슬란드의 보안 드라이브에, 다른 하나는 내 책상 서랍 립스틱 케이스 안에 숨겨진 USB에. 솔직히 말해서 쓰고 싶지 않았다. 확실히 해두자면 난 내일을 좋아했다. 사내 정치나 낙하산 인사, 벤더 청구서를 개인 ATM처럼 쓰는 미나의 태도는 싫었지만 시스템과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랑했다. 하지만 미나가 그 하얗게 미백한 라미네이트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회의 때마다 나를 마치 자기 감정 쓰레기통인 양 수진 빔이라고 부를 때마다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예산 재할당에 관한 슬랙 메시지를 삭제하는 걸 목격했을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12.7B 같은 조항은 소리 없는 폭탄이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시계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 조항이 복잡한 용어나 비밀 유지 서약서 뒤에 숨겨져 있지도 않았다는 거다. 아주 명확한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부당 해고시 사용권 환수라는 제목의 한 문단. 사실상 읽어보지도 않고 나를 자를 만큼 멍청하다면 이 버튼을 누르시오라는 라벨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인사팀이 그 5만 원짜리 샐러드 상품권과 짝퉁 같은 후드티를 건네며 운영을 효율화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웃으며 생각했다. 조항 발동. 미나는 마치 핀터레스트의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 게시판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바이론에 입성했다. 명품 토트백, 매일의 긍정 확언, 그리고 평생 인사 고과 평가라곤 받아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이력서도 경력도 없이 그저 CCO라는 보도자료 하나로 등장했다.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없는 자리. 파스텔톤 블레이저와 유행어를 걸친 낙하산 왕족이었다. 그녀는 향초와 급진적 정렬 따위의 액자로 2층을 점령했다. 그러고는 나를 겨냥했다. 시작은 사소했다. 내 월간 운영 보고서가 회의 안건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다. 주요 슬랙 채널에서 내 이름이 제외되었다. 예산 승인권이 요가 학원 친구들로 채워진 새로운 문화위원회로 넘어갔다. 전략회의에 들어갔더니 내 의자가 없었다. 말 그대로 누군가 복도로 빼놓은 것이다. 미나는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려면 척추가 필요하니까. 그녀의 무기는 수동적 공격성과 모호한 전문 용어였다. 그녀는 이 두 가지를 마치 반짝이 풀을 든 유치원생처럼 휘둘렀다. 내가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녀는 말했다. 에너지를 재구성해 봅시다. 혹은 더 최악으로 수진 팀장님의 관점은 결핍 마인드셋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결핍 마인드셋이라니. 그녀가 탕비실에서 드럼 서클이나 하는 90만 원짜리 팀 커넥션 세레모니 비용을 청구할 때 나는 이 빌어먹을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앙심은 분명했다. 내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유능함은 그녀가 깰 수 없는 거울이었다. 내가 그녀의 최신 계획들, 예를 들어 동기부여 스티커를 만든답시고 대학 룸메이트에게 카카오페이로 돈을 쏘는 직원 권한 강화 지원금 같은 것에 허점을 차분하게 지적할 때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가 귀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진님은 참 중요한 레거시 렌즈를 가지고 계시네요. 레거시 렌즈라니 마치 내가 간신히 작동하는 팩스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삭제된 슬랙 메시지, 그녀의 웰니스 업체로 이중 지급된 내역, 모든 급여 이상 징후들, 특히 정서적 환경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420만 원이 지급된 건 파보니 홍대 클럽 DJ였다. 나는 폴더를 만들고 색깔별로 분류하고 타임스탬프를 찍어 가짜 프로젝트 이름으로 2개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백업했다. 심지어 그녀가 구조조정을 감정적 재조정이라고 부르며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다육식물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던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하지만 터뜨리지 않았다. 아직은. 인사팀이 나를 중재회의에 불렀다. 미나와 잠깐 앉아서 소통 방식의 조율을 하라고 지적이었다. 나는 활짝 웃었다.
인사팀이 식은땀을 흘릴 만큼 아주 환하게. 아, 전 조율되어 있어요. 단지 망상과는 호환이 안 될 뿐이죠. 미나는 조율을 원한 게 아니었다. 삭제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실시간으로 그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내 기여도를 자신의 PR용 멘트로 덮어버리고 있었다. 회사 블로그에 벤더 아키텍처 효율화에 대해 쓰면서 마치 자신이 계약을 재협상한 것처럼 떠들었다. 심지어 그녀는 내가 만든 플랫폼 자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조항이 곧 쥐덫처럼 그녀의 잘 관리된 손가락을 낚아챌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들며 내 책상을 지나갔다. 수진 팀장은 기차를 굴러가게 하는 건 잘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기관사가 필요할 때야. 나는 턱이 아플 정도로 웃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가 운전하는 그 기차,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선로의 소유권 증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화요일 밤 11시 42분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4분기 보너스 할당 장부를 훑어보고 있었다. 캐비닛 뒤에서 썩은 오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였다. 예산은 남았는데 성과급이 부족했다. 아주 많이. 이론적으로는 널 소중히 여기지만 돈을 줄 정도는 아냐 수준으로 부족했다. 나는 원장 분산 로그를 클릭하고 급여 대장과 대조하고 프로젝트 마감 보고서와 다시 대조했다. 그리고 보았다. 1년의 송금 내역들. 명목은 이벤트 조정 및 운영 축하금, 금액은 875만 원. 수취인은 미나 러브 밸런스. 나는 눈을 깜빡였다. 혹시 임시 명칭인가? 개인 계정을 통해 등록한 벤더인가? 멍청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벤더 송장 아이디를 조회했다. 벤더 시스템에 없다. 세금 계산서 발행 시스템에도 없다. 가짜 벤더 코드와 4분기 보너스 공지가 컴플라이언스 검토로 지연되기 3일 전이라는 타임스탬프만 있는 항목이었다. 나는 재무 시스템 감사 로그를 클릭했다. 고마워요. 접근 권한. 승인 흐름을 추적했다. 미나가 운영팀 보너스 할당을 수동으로 무시하고 이 유령 이벤트로 자금을 돌린 뒤 자신에게 이체하고 직원 복지 이니셔티브라고 라벨을 붙인 것이다. 자기가 복지를 누리는 이니셔티브라니 클래식하다. 나는 보고서를 출력했다. 이메일 전송도 회사 클라우드 저장도 아니고 출력해서 손에 쥐었다. 나는 도시락통에 든 죽은 쥐를 보듯 부엌 조명 아래서 그것을 쳐다보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법무팀에 전화하지도 전체 이메일을 뿌리거나 슬랙에 폭탄을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소액 현금 및 영생이 여왕들이라고 라벨을 붙인 폴더에 넣어 대학원 전공서적 옆 책장에 꽂아두었다. 숙성되게 놔두었다. 칼이 날아올 걸 알았으니까. 이건 단지 칼자루가 잘 닦여 있다는 확인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사팀과의 간단한 싱크에 소환되었다.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라벤더 향기와 비겁함의 냄새가 났다. 미나는 이미 앉아서 오트밀 라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그걸 마실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인사 담당자인 레이첼, 불쌍한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3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출력된 성명서를 읽었다. 법무팀이 검토하지 않았거나 손대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다. 수진님, 우리는 최근 바이론의 문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대인관계의 마찰과 지속적인 부정적인 태도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나는 우리가 내 전문성의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양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거 알아요. 그녀가 악어의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어요. 나는 5초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인체공학 의자에서 몸을 비틀기에 딱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싸움도 항의도 없이 그저 차분하게. 서명할 거 있나요? 레이첼에게 물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디지털 퇴직 패킷으로 후속 조치할게요. 당장 서명하실 건 없습니다. 좋아.
이걸로 그들이 법적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걸 확인했다. 문서화도, 귀책 사유도, 성과 검토도 없이 그저 부정적인 태도라는 모호하고 비겁한 핑계뿐. 진짜 이유가 중재에서 먹히지 않을 때 던지는 싸구려 멘트다. 나는 이번엔 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슬퍼서가 아니라 불타는 궁전을 떠나는 여왕 같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차로 돌아와서 테더링으로 노트북을 연결했다. 2개의 파일을 암호화된 폴더로 드래그했다. 첫 번째는 보너스 횡령 보고서, 두 번째는 조항 12.7비 발동. 첫 번째 파일은 강 변호사에게 보냈다. 제목, 미나의 퇴직금. 두 번째 파일은 내 개인 사업자 계정의 비공개 기저 장소에 업로드했다. IP 소유권 메타데이터가 이미 인증되고 공증된 버전 관리되는 시한폭탄이었다. 복수의 연설은 필요 없다. 드라마틱한 독백도 필요 없다. 그저 차가운 문서와 조용히 째깍거리는 시계만 있으면 된다. 회사를 손절하는 건 전 애인을 손절하는 것과는 다르다. 전 애인은 사진을 지우고 번호를 차단하고 배신감과 냉동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며 울면 된다. 하지만 회사는 더 깨끗하고 외과적인 수술이다. 유리에 묻은 내 지문을 지우고 그들 자신의 기름진 난장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두는 것이다. 나는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다음 챕터를 향해라며 이모티콘과 스타벅스 셀카를 올리는 가짜 긍정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분노의 포스팅도 저격글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유독한 직장에게 침묵만큼 불안한 건 없다. 내가 멘토링하던 엔지니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로드맵이 말이 되냐고 묻던 주니어 PM이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일십했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못하든가. 이제 내 서커스가 아니니까. 마쿠에서는 모놀리스 인베스트먼트가 시리즈 B 투자를 위한 실사를 시작했다. 500억 원이 걸린 판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엑셀 시트, 모든 프로세스 맵, 내가 손댄 모든 벤더 계약서가 확대경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없었다. 벤더 6A의 리드 타임이 왜 72시간인지 설명해줄 운영의 귀재는 없었다. 스케줄 담당자에게 걸스카우트 쿠키를 뇌물로 줘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가 사기를 방지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미나를 통제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복잡한 송장 라우팅 미로를 해석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눈은 건조했고 커피는 뜨거웠다. 먼저 재무팀이 13억 원이나 오찬한 수정된 수익 예측치를 보냈다. 그들은 퀵북 API 지연 탓을 하려 했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다. 그들은 내가 만든 2단계 감사 프로세스를 배운 적이 없었다. 내가 매뉴얼을 주지 않았으니까. 앙심 때문이 아니라 경험 때문이었다. 단두대를 만드는 사람에게 설계도를 넘겨주진 않는 법이다. 그 다음은 기술적인 붕괴가 왔다.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너졌다. 미나가 비전보드 세션을 한번 같이 하고 나서 고용하자고 우긴 데브옵스 계약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백엔드 스키마가 미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명령 규칙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문서화했지만 회사가 아니라 내 개인 사업자 저장소에 해두었다. 조항 12.7B가 그걸 확실히 해줬다. 물론 미나는 소통 공세에 나섰다. 주간 리더십 영상에서 그녀는 이걸 성장 재조정 단계라고 부르며 팀이 운영 주권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건 기업 언어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스파 리트리트처럼 포장하겠다는 뜻이다. 그 사이 KPI는 타일 위에 얼음처럼 미끄러졌다. 벤더 SLA 서비스 수준 협약는 깨졌고 온보딩 시간은 2배로 늘었다. 고객들은 트위터에 불만을 쏟아냈고 신뢰는 새어나갔다. 미나는 문화적 저항 탓을 했다. 팀이 새로운 비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일을 하세요. 할 일을 하라 라고 적힌 맨투맨을 입고 슬랙 타운홀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코로 커피를 뿜을 뻔했다. 인사팀은 레거시 아키텍처 문제라고 포장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레거시 아키텍처가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바로 그 아키텍처였고 그들은 도면도 확인하지 않고 나를 해고한 것이다. 놓친 마감일 하나하나는 금이 간 것이었다. 투자자가 백엔드 안정성에 대해 물을 때마다 오한마로 내려치는 격이었다. 그리고 미나가 입을 열 때마다 그녀는 자기 아빠 회사에 다이너마이트를 쑤셔넣고 있었다. 모놀리스의 분석가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질문했다. 그리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한 담당자 없이 세부서를 뺑뺑이 돌릴 때마다 그들은 형광펜을 칠했다. 말 그대로 누락된 모든 프로세스 문서, 불완전한 통합,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툴을 언급하는 모든 계약서에 노란 줄을 그었다. 이사회실에서는 긴장감과 무설탕 레드불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바나나 빵을 굽고 있었다. 그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다. 평온함. 키친에이드 믹서기의 부드러운 소리, 오후 3시쯤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성냥갑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 속에는 잊지 않다는 그 빌어먹게 만족스러운 기분. 미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내 오래된 미디엄 블로그 포스트의 조회수가 이상하게 급증한 걸 눈치챘다. 기터브에 올린 내 코드 조각 몇 개가 바이론 IP 주소에서 핑되었다. 내 개인 사업자 웹사이트에는 이틀 동안 판교에서 6번의 새로운 방문 기록이 찍혔다. 그래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삭임도 힌트도 유출도 없이 그저 침묵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충분히 떠들게 놔두는 게 가장 강력한 한방이다. 그리고 미나는 열심히 삽질 중이었다. 바이론이 모놀리스 인베스트먼트와 대규모 투자 피칭을 하기 딱 일주일 전 목요일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보이스피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겠지만 지역 번호가 이서울, 그것도 법무법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호기심이 생겼다. 세 번째 울릴 때 받았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톤은 전형적이었다. 소금기와 풀 먹인 셔츠 냄새, 외부 법무팀, 그리고 긴장감. 바이론 측 외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오 변호사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시급한 벤더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가이드 정도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캐주얼한 척하려 하지만 셔츠가 땀에 젖어가는 변호사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가 숨을 이상하게 쉴 때까지 침묵을 끌었다. 그리고 웃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 변호사님. 전 비공식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이해합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우리가 최종 피칭 준비 중인데 이전에 관리하시던 특정 항목들에 공백이 있어서요. 공백. 귀엽네. 어떤 공백인지 묻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내 개인 사업자를 통해 구축한 자동화된 벤더 흐름 시스템. 문서화 안 됨. 우리 최대 공급업체의 포털이 매주 화요일마다 다운될 때를 대비해 설치한 우회 경로. 역시 문서화 안 됨. 내가 몇 달 전부터 경고했으니까. 지식관리는 삼투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수인계 계획도 없이 나를 내보냈다. 미나는 문화가 능력보다 확장성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오 변호사는 어쨌든 고맙다고 말하며 자존심을 챙기려 애썼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싼 거 말고 영원히 안녕 같은 순간을 위해 아껴뒀던 놈으로. 그리고 파일 캐비닛 뒤에서 황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딱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빳빳하고 무게감 있는 종이, 내 개인 사업자 로고가 박힌 날짜와 공증이 찍힌 서류. 제목, 조항 12.7b 발동에 따른 공식 통보. 본문, 정당한 사유, 검토 또는 공식적인 문서와 없는 본인의 해고로 인하여 이 서신은 바이론 주식회사와 레이 통합 시스템 간의 서명된 계약의 조항 12.7b에 따라 다음의 도구, 플랫폼 및 백엔드 통합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권리가 취소되었음을 공식 통보합니다. 이 서신의 수령 시점부터 접근 권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서류를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 봉투에 넣었다. 최 대표 포함해서. 이메일도 참조 CC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도 없다. 종이, 실체, 법적 효력,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바이론 사무실로 직접 배달되도록 퀵 서비스를 예약했다. 이건 폭탄이 아니다. 거울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확한 거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다. 처음엔 혼란, 그 다음엔 공포, 그리고 누군가 잠깐 시비, 7비 조항이 도대체 뭐야? 라고 소리치는 광란의 이사회 회의. 미나는 콧방귀를 뀌겠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허풍이야. 하지만 오 변호사는 알 것이다. 그는 읽었으니까 처음 계약서가 책상에 올라왔을 땐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 증명이 이사회 테이블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그 조항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기억해낼 것이다. 나는 그 조항에 서명만 한 게 아니라 별도로 신고했으니까 내 개인 사업자로 IP 소유권을 등록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코드 체크인, 라이선스 키, 문서화 흔적이 모두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부당하게 해고한 순간 그 조항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고 방아쇠는 당겨졌다. 그들은 피칭 때 제품 시연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엔진 주인이 차를 압류해 갔는데 껍데기만 자랑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꿀잠을 잤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멍청이들이 구호와 혈연으로 승진하는 동안 진짜 일은 지워지는 꼴을 수없이 지켜본 끝에 드디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한 건 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인사팀이 큐카드에서 부정적인 태도라는 단어를 진단명처럼 읽어내려갈 때 이미 다 털어버렸다. 지금 느끼는 건 더 깨끗한 감정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복구였다. 이사회실은 유리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교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27층 파노라마 뷰. 본드 영화의 악당 소굴에나 있을 법한 비싼 회의 테이블. 바이론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다. 모놀리스 인베스트먼트와의 시리즈 B 피칭. 그들을 악바리 스타트업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시켜줄 그날. 그리고 미나는 대관식을 위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크림색 정장, 명품 구두 다 부숴버려. 넌 그냥 오프라 윈프리아 같은 동기부여 문구가 시간대별로 적힌 거대 물병까지. 그녀의 PPT에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었다. 애니메이션이라니. 링 조명 앞에서 며칠 동안 자기소개를 연습한 티가 났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금수저 창업가들을 위한 TED 강연을 진행하듯 클리커를 누르며 으르렁거렸다. 바이론에서 우리는 단순히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설계합니다. 그 멘트에 모놀리스 쪽 사람 중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투자자들에게 그건 사실상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다. 그래프, 예측 파이 차트, 젠가탑처럼 쌓인 유행어들, 확장 가능한 공감, 문화 중심 아키텍처, 감정적 처리량, 제품 안정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백엔드 스택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엔진룸 아래서 들끓고 있는 운영상의 혼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미나가 다음 챕터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로 넘겼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독점 시스템 레버리지를 통해 향후 18개월 내에 ARR 연간 반복 매출을 3배로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놀리스의 수석 심사역인 김 이사가 천천히 실사 폴더를 열었다. 나는 뒷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다, 나도 거기 있었다. 김 이사가 내 참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술적 연속성을 위해 내가 방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인 생각 따윈 할 겨를이 없던 바이론 이사회는 동의했다. 미나는 오늘 아침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 로비에서 나를 봤을 때 움찔하던 꼴을 보니 영혼이 땀구멍으로 탈출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내가 구석에 있는 화분이라도 되는 양 무시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김 이사는 폴더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천천히, 말없이. 미나는 팀 결속력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오기 전 분기에 정점을 찍었던 직원 유지율을 강조하면서 그녀는 너무 활짝 웃었다. 연습된 매력이 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녹즙 옆 테이블에 엎어둔 핸드폰이 슬롯 머신처럼 번쩍였다. 부재중 전화 12통, 모두 법무팀이었다. 음성 메시지 2개, 이사회 단톡방의 빨간 점. 그녀는 눈을 깜빡이고 멈칫하고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해자라고 믿습니다. 김 이사가 손을 들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외과 의사처럼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나만 명확히 해도 되겠습니까? 미나는 슬라이드 중간에서 굳었다. 물론이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김 이사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출력된 해고 통지서였다. 내 해고 통지서. 그가 잠시 묵독했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다른 투자자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김 이사가 종이를 톡톡 쳤다. 이수진 팀장은 부정적인 태도와 문화적 불일치로 해고되었다고 되어 있군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리더십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해고가 사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쳤습니까? 미나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녀의 아빠인 최 대표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이사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 들어 올렸다. 이건 지난주 레이 통합 시스템에서 온 내용 증명입니다. 조항 12.7비 통보. 미나의 손가락 마디가 테이블 모서리를 잡느라 하얗게 질렸다. 그놈의 조항. 김 이사가 계속했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이수진 씨가 부당하게 해고된 순간 모든 백엔드 플랫폼 라이선스가 취소된다고 하는군요. 정당한 사유도 문서와도 검토도 없었다고.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미나는 마치 핸드폰이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라는 듯 쳐다보았다. 나는 웃지 않았다. 고소해하지도 않았다. 뒷줄에 앉아 마치 붐비는 스타벅스에서 라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구조적 결함이었고 그 균열이 방금 이사회실을 덮친 것이다. 김 이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안락사를 집행하는 사람처럼 유리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차분하고 정확하며 피할 수 없는 이 해고. 그가 성경처럼 종이를 들고 말했다. 법무팀 승인받았습니까? 미나는 눈을 깜빡이고 입을 벌렸다가 닫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푸시 알림 사이에서 다른 현실이 튀어나오길 기대하는 것처럼 최 대표가 마침내 멍한 눈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인사팀이 처리했습니다. 문화적 적합성 문제라. 김 이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폴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 두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상단에 굵게 제목이 박힌 서명된 조항이었다. 핵심 인력 지정 대상,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그 아래 쉬운 법률 용어로 적혀 있었다. 레이 운영 백엔드 제품군의 라이선스는 이하 핵심 인력으로 지정된 이수진의 지속적인 고용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외를 조건으로 한다. 위반 시 즉시 회수된다. 이건 김 이사가 문서를 조심스럽게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초기 시드라운드 이전 날짜로 벤더 계약과 함께 제출, 등록,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즉, 당신들이 이수진 팀장을 해고했을 때 사유도 없이 법적 검토도 없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잘랐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그냥 운영팀장을 자른 게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당신들은 당신들 핵심 인프라의 라이선스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미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쥐가 밟혔을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당신들의 백엔드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문 이행 통합, 고객 데이터 파이프라인, API 로직, 벤더 스택, 이 플랫폼이 돌아가는 바로 그 시스템이 더 이상 당신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석에서 섬뜩할 정도로 조용히 있던 사내 변호사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밀려 유리벽에 부딪혔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김 이사의 손에서 조항을 낚아채 마치 자신을 문뱀을 보듯 쳐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서명된 거지? 그가 속삭였다. 제가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뒷줄에서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 벤더 통합 기간에 당신 부서가 승인했죠. 교차 감사 단계에서 통과된 걸로 압니다. 김 이사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마치 학생들에게 낙제 성적표를 이해할 시간을 주는 선생님처럼 다시 방을 향해 말했다. 이 라이선스 없이는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지금 피칭하고 있는 제품을 운영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미나가 수습하려 했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아니요, 김 이사가 날카롭게 잘랐다. 이건 소유권 문제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여전히 프로젝트 로드맵 2026년 1분기가 떠 있었다. 이 로드맵은 플랫폼의 안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배송 능력을 전제로 하죠. 당신들은 둘 다 없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건 취소된 라이선스에 묶인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판 뿐입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투자자가 지금 베이퍼웨어, 실체 없는 허산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 숨막히는 침묵. 지난 10분간 천장에 대고 기도를 올리던 CTO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영업 담당 부사장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아마 그냥 그대로 걸어 나가서 다음 스타트업으로 다이빙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다. 끝났다. 창백해진 최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잡으려다 놓쳐 물병을 통째로 엎을 뻔했다. 사내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걸 놓쳤습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저 여자가. 그가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의도한 겁니다. 네, 그랬죠. 나는 비웃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저 잉크가 물에 퍼지듯 공포가 퍼져나가는 걸 지켜봤다. 제품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몇 주 동안 연습하고 시리즈 B에 희망을 걸었던 그 피칭은 잊힌 조항 하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충격은 항상 비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전체 경영진이 자신들이 꽉 막혔다고 불렀던 그 조용한 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주위에 법적 감옥을 짓고 열쇠를 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걸 동시에 깨닫는 순간처럼 보인다. 김 이사는 서류를 콱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서류를 밀었다. 마치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듯 최 대표는 산스크리트어로 적힌 문서라도 보는 양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갑자기 너무 커 보이는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김 이사가 일어섰다. 축하합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방금 회사를 잃으셨군요. 미나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그녀는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며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허우적거렸다. 제가 자른 건 분위기를 망쳐서였어요. 이건 문화적인 결정이었다고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냥 피칭을 이렇게 끝낼 수는 그 후드티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길 바랍니다. 김 이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수동적인 게 아니었다. 최종적인 선고였다. 그는 돌아서서 유리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어깨 너머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리고 나갔다. 300억 원의 허상과 빈 껍데기를 든 이사회 멤버들만 남겨둔 채 미나가 이사회를 향해 동돌았다. 고칠 수 있죠? 라이선스 다시 살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하지만 이사회는 듣고 있지 않았다.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목소리들이 겹쳤다. 한 남자가 펜을 집어던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 조항을 체크 안 한 거야? CFO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성장 담당 부사장은 속삭였다. 경고했었어. 수진 팀장이 경고했던 게 기억나.
최 대표는 일어서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창백해진 채 축허거렸다. 중력이 이제야 그를 덮친 것 같았다. 법무팀은 서류철을 뒤지며 계약서 출력물을 미친 듯이 넘기고 있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점을 찾으면서. 그리고 나는 뒷줄에 조용히 서 있었다. 후드티를 한쪽 팔에 기념품처럼 얌전하게 끼고서 마치 낙하산 폭발이라는 놀이기구에서 산 기념품처럼.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요란한 제스처도 뒤돌아보는 것도 없이 반짝이는 타일 위를 차분하게 걸었다. 케이터링 테이블 근처 쓰레기통을 지나칠 때 잠시 멈췄다. 회사 로고가 참가상처럼 박힌 후드티를 내려다보고는 통 안에 떨어뜨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복도는 춥고 밝았으며 텅 비어 평화로웠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새 이메일. 제목, 인수 관련 논의 요청. 원하시는 조건으로. 나는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누군가 5만 원짜리 상품권과 가짜 미소로 당신의 유산을 지우려 할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다. 그들이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이 해결하게 둬라. 복수심에 불타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포트가 계속 끓을 수 있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